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학년도 수능 특강. 오늘 비문학 두 번째 시간이죠. 자, 비문학 어려워하는데, 그치? 여러분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는데,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수능 기출문제 좀 찬찬히 분석해 보면서, 아, 지문을 이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이런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구나. 좀 감이 왔어요? 그래, 한 시간 만에 무슨 감이 오겠니? 선생님도 많은 걸 기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약속할게. 이 비문학 강의가 끝날 때쯤엔 여러분도 비문학 종결자가 돼 있을 거라는 거 선생님은 믿어요. 자, 그럼 오늘은요. 자, 기출문제 세 지문 있었는데 우리가 두 개 봤죠? 마지막에 예술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술지문 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예술은 있잖아. 요런 게 많아. 자, 일단 선생님이 비문학에서 글의 종류 세 가지라 그랬죠? 자, 개념 설명하는 글, 또 현상, 을 설명하는 글, 여기에는 그 현상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 있다 그랬지? 그 다음에 주장하는 글, 여기에는 근거가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자,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속하거든. 자, 예술 지문은요, 개념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이론을 설명하는 그런 글들이 많아요. 자, 이론을 설명해주고 문제는 뭘로 나오냐? 이 이론을 실제 사례에 적용해보는 요게 최근 예술지문의 경향입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 수 있냐? 자,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선생님이 지난번에 개념을 다루는 글들은요, 어떤 관점을 이해해야 풀리는 것들이 많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술지문들 중에서는 이렇게 관점을 이해해서 예술이란 무엇인가, 그림이란 뭘 그려야 되는 건가, 뭘 표현해야 되는 건가, 이런 거에 따라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를 파악하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자, 이 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술 지문. 자, 이론을 주고 그거를 어떤 사례에 적용해보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예술을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무엇이 예술이라고 볼 것인가, 관점을 파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문제들을 네 문제네. 자, 문제들을 일단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에 따라 우리가 지문을 어떻게 봐야 할지 먼저 한번 얘기를 하고 오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8번 문제입니다. 자,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오늘 선생님 되게 중요한 얘기 하나 할 건데, 자, 봐라. 자, 기역과 니은에 대한 것으로 라고 했어요. 자, 기역과 니은이라고 했을 때, 얘들아, 이거는 뭔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항목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이거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개념 또는 두 가지의 항목 또는 두 가지의 원리 또는 이론을 비교하고 대조하려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요소를 비교하는 글이 나올 때 그 글을 어떻게 읽어가면 쉽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가, 이걸 먼저 여러분한테 알려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캐츠에 대한 감상 중 최근의 관점. 자, 뭐냐? 관점을 일단 파악해야 되는 그런 문제네요. 그쵸? 자, 관점을 먼저 파악을 하고 이 관점에 따라서 어떤 작품을 감상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야? 실제로 감상하는 건 아니지만 관점에 따라 뭐니? 이 작품을 평가하라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 작품의 특성은 아마 주어질 거고요. 당연히. 우리가 뭐 수능보다 말고 뮤지컬을 보러 갈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뭐다? 관점에 따른 평가 문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가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냐? 자, 보기에 가 해서 그리스 비극이 나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나, 근대 오페라가 있어. 그래서 얘네들의 성격을 보기에서 주고 있단 말이야. 결국 이 글에 나와 있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두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얘는 그리고 얘는 각각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이거는 뭐니?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예술 지문에는 어떤 이론을 주고 그 이론을 적용해보라는, 실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보라는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이것도 역시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맥상 A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는 뭘까? 자, 문맥상 A와 바꾸어 써라. 이거 뭐냐? 어휘 문제야, 역시. 그치? 그래서 멸시한다면, 천시한다면, 등한시한다면, 문제시한다면, 이단시한다면, 한자어에 대한 문제입니다. 역시 이건 뭐? 니네가 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 바로 네가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내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어. 자, 그러면은 이렇게 네 문제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문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자, 지문을 보니까 첫 번째 단락에 어떻게 나와 있냐. 아하, 벌써 기억이 나오네. 자, 우리가 첫 번째 문제가 이거였어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뭐 적절한 것은이었나?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죠. 그쵸?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즉 두 개의 서로 다른 항목을 비교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런 글의 형식은요, 우리 비문학에 정말 많아요. 진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지문의 형식이야.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한테 강조할 개념이 바로 이겁니다. 두 항목의 비교라는 거지. 자, 두 항목의 비교. 해놓고 선생님이 동그라미와 세모를 해놨어. 이걸 왜 해놨을까? 이건 여러분이 글을 읽어가면서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서로 다른 두 가지가 나왔어. 여기에서는 기억과 니은이야. 이 기억과 니은을 비교하는데 글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멍 때리면서 읽다 보면, 또 니네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멍 때리고 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나중에 비교하는 문제 풀 때 헷갈립니다. 이게 기억인가? 이게 니은인가? 기억의 특징이 이거였나? 니은의 특징이 이거였나?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문에 여러분이 표시를 해놔야 돼. 그래서 정해. 기억은 이 동그라미로, 니은은 세모로, 이런 식으로 해놓고 글을 읽을 때마다 기억에 관련된 단어, 기억에 관련된 개념, 이건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니은에 관련된 거에는 세모를 쳐봐. 그럼 나중에 정말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같이 봐봐. 같이 해줄게요. 자, 먼저 기억을 봅시다. 자,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은, 이거를 일단 우리가 동그라미로 정하고 얘를 세모라고 하면 전통적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야겠지. 그치? 동그라미가 돼야 될 단어들 선생님 여기다 적어볼게. 자, 전통적이라는 말. 그치? 지금까지 있어 왔던, 얘들아, 앞으로 고전적이라는 말도 여러분이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이 지문이 아니라 비문학 공부하다 보면. 전통적이라는 말은 고전적이라는 말이랑 통하는 겁니다. 즉, 이전의 견해, 과거의 견해들을 얘기하는 거야. 현대, 최근의 관점과는 좀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전통적이고 또 철학적 미학, 여기에다가 철학적 미학도 동그라미 칠 대상이 되겠지. 자,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냐? 세계관, 인간관, 정치적 이념. 오, 머리 아파, 그치? 여기서도 얘기하네. 심오한 정신적 내용. 그래. 자, 세계관, 인간관, 정치적 이념과 같은 심오한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를 예술의 소명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다? 자, 전통적 철학적 미학이라는 건 얘네는 뭘 하는 거냐? 뭘 중요시해? 심오한 정신적인 그런 내용을 중요시한대. 됐어? 아, 얘네들은 내용을, 이런 심오하고 정신적인 내용을 중요시하는구나, 이렇게 알았어. 자, 반면이 나왔어. 반대란 뜻이야. 이제 뭐가 나오겠어? 니은이 나오겠지. 우리가 비교해야 할, 세모를 쳐야 할 내용이 나오겠죠? 자, 반면 현대의 체계 이론 미학은, 자, 그럼 뭐, 현대에다가 세모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체계 이론 미학, 여기에도 세모를 해야겠지. 얘랑 얘가 지금 서로 반대가 될 거란 말이야. 자, 이 체계 이론 미학은 내용적 구속성에서 벗어난 예술을 진정한 예술로 여긴대. 어라, 됐지? 차이점 알겠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중요시한다는데, 심오한 정신적인 내용이 꼭 있어야 된다는데, 근데 얘는 뭐라고? 내용의 구속성을 벗어난다는 거잖아. 그쵸? 여러분 거기다 세모해야겠지. 벗어난. 그쵸? 내용적 구속성에서 벗어난 예술을 진정한 예술로 여깁니다. 이는이 뭐야? 의외로 여러분들, 이는, 이처럼, 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 그런 말들을 체크를 안 해놔서 많이 틀린다. 자, 이는이라고 했을 때는요, 바로 앞에 있는 거를 받아주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체크를 안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나중에 내용일치 문제 찾을 때 이게 뭐에 관련된 설명이었는지 헷갈려요. 대충 보고 지문에 있으니까 아, 이거 맞지 하고 체크하고 틀리고 울고 슬퍼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봐봐. 이는도 결국은 뭐야? 체계 이론 미학 바로 다음에 나온 말이니까 얘도 세모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이는 예술이 미적 유희를 통제하는 모든 외적 연관에서 벗어나 하나의 자기 연관적 체계로 확립되어 온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얻은 결론이다. 어려워, 말이. 어떡할 거야, 이거? 다 이해할 건가?
이 말이 뭔지 속속들이 안 되죠. 그러면 큰일 나. 나중에 지문 3개 정도 날릴걸? 이 문장 이해하려면? 그치? 선생님도 이 문장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는데? 자, 문장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구조적으로 보란 말이야. 자, 이는, 즉, 책의 이론 미학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얻은 결론이라는 거잖아. 아까 뭐라 그랬어? 얘는 내용의 구속에서 벗어나서 내용의 구속에서 벗어난 걸 책의 이론 미학에서의 예술이라고 본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서 외적 연관에서 벗어난다는 건 내용과 외적 연관은 같은 뜻이라는 거죠. 그쵸? 내용도 내용에서 벗어나야 돼. 그 말은 외적 연관에서 벗어난다는 것과 같은 뜻이란 말이야. 그럼 외적 연관은 어디로 가야 될까? 얘한테 가야겠지. 그치? 자, 전통적 철학적 미학은 어떤 애야? 얘는 외적 연관의 지배를 받는 거야.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야. 얘는 여기에서 벗어났고 대신 뭐라고? 자기연관적 체계. 뭔지는 몰라 그게. 자, 자기연관이 내가 알게 뭐야. 자, 나는 국어 선생님인데 알게 뭐야. 자, 자기연관이라는 거 뭐니? 여기에도 세모가 가야 된다는 거야. 됐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을 때 우리는 동그라미 쳐야 될 내용들, 즉 고전적, 전통적, 철학적 미학이라는 것이 무엇을 중요시하는 것이냐. 바로 심오한 정신적인 내용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이런 건 외적 연관과 관련이 있다는 걸 잡으면 돼. 외적 연관이 뭔지 몰라도 돼, 얘들아. 그냥 이것만 알면 돼. 자, 그 다음에 세모. 현대의 이론이고 이거는 책의 이론 미학이라고도 하는데 얘네는 다 뭐다? 자기 연관성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자,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하는 것. 이 지문의 핵심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은 이 지문의 90%를 한 거야. 동그라미 세모만 제대로 쳐도 90%를 했다는 거지. 자, 근데 첫 번째 단락이 여기서 끝나질 않네요. 뭐라고 돼 있니? 그렇다면 현대의 새로운 예술 장르인 뮤지컬은 어떻게 진술될 수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뭐야? 첫 번째 단락. 선생님이 첫 문단 읽기 중요하다 그랬죠? 자, 첫 문단 읽기. 첫 문단에서는 핵심 개념이 제시가 돼. 여기에서는 기역과 니은이라는 핵심 개념이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첫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가 나오지? 앞으로 제시될 내용들이 암시되죠. 그쵸? 예고편이야, 예고편. 첫 번째 문단은. 자, 뭘 예고하고 있냐? 현대의 새로운 장르인 뮤지컬은 어떻게 규정하냐는 거죠. 결국 이 뒤로는요, 계속 뮤지컬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뮤지컬에 대한 얘기를 그냥 하냐? 아니야. 뮤지컬 배우고 누가 잘생겼더라, 뭐 누가 노래를 잘해, 뭐 이런 얘기 하겠니? 이런 얘기 실컷 해놓고, 그치? 자, 앞으로 나오는 내용은요, 현대 예술 장르인 뮤지컬을 이 관점에서 보는 것과 이 관점에서 보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국 뒤에 있는 내용 되게 싱거운 내용이야. 그냥 뮤지컬이 어떻다라는 것만 파악하면 돼. 핵심은 이거였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기역과 니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 이게 일단 핵심적으로 여러분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뒤에 뮤지컬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해결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을 봅시다. 자, 뮤지컬은 여러 가지 형식적 요소로 구성되는데 이것은 내용, 즉 작품의 줄거리나 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역할을 한다.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에 따르면 이거지, 그치? 자, 전통적 철학적 미학, 즉 이 동그라미 친 거에 따르면 참된 예술은 훌륭한 내용과 훌륭한 형식이 유기적으로 조화될 때 달성된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앞에서 빠졌던 함정을 해결할 수가 있죠. 아까 사실 이 부분 함정이었어. 내가 말 안 한 거야, 일부러 너희들한테. 자, 이렇게만 봤을 때, 앞 내용만 봤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헷갈릴 수 있냐? 아, 전통적 철학적 미학에서는 내용만 중요시하는구나. 얘는 형식은 중요시하지 않는구나. 분명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계속 읽어봐야 돼. 뭐라 그랬어? 전통적 철학적 미학에서는 참된 예술을 내용과 형식이 조화되어야 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즉, 내용만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 전통적인 철학적인 미학의 중요한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에요. 자, 내용뿐만 아니라 훌륭한 형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 이 부분에 함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글은 얘들아 계속 봐야 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쳐놓으라고 한 거야.
전통적 철학적 미학, 앞에서 동그라미 쳤던 내용이 두 번째 문단에서 반복된다면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되죠. 그쵸? 자, 그래서 훌륭한 내용과 훌륭한 형식이 필요하다. 이것들이 조화되어야 한다. 자, 이러한 고전적 기준을 수용할 때 봐봐. 이러한이니까 바로 앞에 있는 말 전통적 철학적 미학이죠. 아까 선생님 그리고 전통적이란 말은 고전적이란 말로 바꿀 수 있다 그랬어. 자, 고전적 기준을 수용할 때 훌륭한 뮤지컬 작품은 그럼 뭐가 돼야 돼? 뒤에 내용 볼 필요도 없지. 얘네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훌륭한 뮤지컬은 내용도 훌륭해야 되고 형식도 훌륭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훌륭한 극본 이건 내용이고 노래와 춤, 의상과 소품, 무대 장치 이런 것들은 형식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세 번째 단락을 갑니다. 그런데 자, 찬사를 받는 뮤지컬 중에는 전통적 기준의 충족과는 거리가 먼 사례. 봐봐. 이 기준의 충족과 거리가 멀면 이쪽으로 와야겠죠. 그렇죠? 현대 뮤지컬 중, 즉 현대의 어떤 사람들의 찬사를 받는 뮤지컬 중에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야. 이런 사례들. 가령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 A.L. 웨버인데 이게 앤드류 로이드 웨버란다 얘들아. 선생님 좀 유식해 보이지 않니? 자, 앤드류 로이드 미안해. 너무 무리했어. 입이 꼬여. 앤드류 로이드 웨버는요. 대표작 캐츠의 1차적 목표를 다양한 형식의 볼거리와 들을거리로 관객을 즐겁게 하는데 두었다. 1차적 목표, 가장 중요한 목적을 뭐야? 다양한 형식에 뒀다는 거야. 내용이 아닌 뭐? 형식에 뒀다. 책의 이론 미학에서 중요시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캐츠는 고양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T.S. 엘리엇의 우화집에서 소재를 빌렸지만 이 작품의 핵심은 내용에 충실한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이쪽이 아니라는 거야. 캐츠는. 이쪽이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 어떤 기발한 무대에서 얼마나 다채롭고 완성도 있는 춤과 노래가 펼쳐지는가에 있다. 결국 자, 캐츠라는 자, 이 부분을 살짝 지워볼까? 자, 캐츠라는 뮤지컬에 대해서 어때요? 얘는 내용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뮤지컬이래. 그러면은 전통적인 철학적인 미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캐츠를 좋게 보겠어? 아니야. 쟤는 뭐 심오한 게 없어. 저런 건 예술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얘네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얘네들은 내용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아. 그래서 얘네들이 볼 때는 캐츠는 그냥 볼거리가 풍부하고 재밌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계속해서 마지막 단락을 봅시다. 자, 책의 이론 미학의 기준을 끌어들일 때, 즉 이 세목, 이론을 끌어들일 때 레뷰로서의 뮤지컬은 예술로서의 한 범례로 꼽힐 수 있다. 그렇지. 얘네들의 기준에서 캐츠는 예술이다 아니라 예술이다. 하지만 얘네들의 기준에서 캐츠는 예술이 아니라고 하겠죠. 그쵸? 자, 물론 이러한 유형의 봐봐.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 이러한, 이와 같은, 이는, 이런 사람들은 자, 그게 뭐야? 바로 앞에 있는 거라 그랬어. 자, 이러한 유형의 미학은 그럼 어떤 미학일까? 바로 앞에 있는 미학 뭐야? 예죠. 자, 책의 이론 미학은 완전히 주류로 확립된 것은 아닙니다. 즉, 현대의 이론이긴 하지만 아직 얘네들을 주류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도 여전히 지지를 얻는 예술관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입장에 준거할 때, 이 또 나왔어. 자, 이 입장은 그럼 무슨 입장이야? 이걸까요? 계속 이 얘기했으니까? 아니야, 얘들아. 아무리 지금까지 얘를 얘기를 했어도 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시 한번 함정에 빠지지 말고 바로 앞에 있는 걸 살펴봐야 돼. 이 입장 앞에 있는 문장은 뭡니까? 주어가. 전통적인 철학적 미학이죠. 그렇죠? 즉, 전통적 철학적 미학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얘네들은 책의 이론 미학의 예술관은 뭐라고 볼 수 있다? 즉,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얘네들을 보면서 뭐라고 한다는 거야? 저것들은 뭐래? 숭고한 가치 지향성을 포기한다. 얘네들은 뭔가 심오한 거 이런 거 중요시하잖아. 그런 애들이 얘를 보니까 어때? 쟤네들은 숭고한 가치 지향, 심오한 거 이런 거 없어. 그래서 얘네들을 형식 지상주의적 예술관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을 볼 때 저것들은 형식 지상주의적이야. 형식만 따져 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거지. 됐니? 자, 결국 뭐야? 모든 지문의 내용은 결국 동그라미와 세모에서 나왔어요. 그치? 자, 그러면은 문제 가자. 자, 8번 봐. 자,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1번
기억은 예죠. 그쵸? 자, 기억은 내용적 요소와 형식적 요소를 모두 중시한다. 아까 선생님이 함정에 빠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내용과 형식을 모두 중시합니다. 1번이 답이야. 자, 2번. 니은은 자율적 예술의 탄생을 주도적으로 이끈 이론이다 라고 했어.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 자, 니은은요, 일단 아까 뭐라 그랬어? 내용의 구속성에서 벗어난다. 즉, 모든 예술 외적인 것들에 대해서 벗어난다 라고 했잖아. 즉, 구속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뭔가 자율적이라는 말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첫 번째 그 단락의 넷째 줄을 살짝 봐봐. 다시 앞으로 가서. 첫 번째 단락의 넷째 줄 끝부분에 보면 이 이론은 아까 우리 이 이론의 세모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자, 이 이론은 자율성을 참된 예술의 조건으로 보는 이들이 선호할 만하다. 그 말로 봤을 때 자, 이 세모 표시를 해놓은 애들이 뭔가 자율성과 관련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자율성과 관련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8번 문제 2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얘를 좋아할 만하지만 이게 자율적 예술의 탄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즉, 이 이론이 자율적인 예술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런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2번 안 돼. 그 다음에 3번. 기억과 니은이 적용되는 예술 장르는 서로 다르다. 그 얘기야, 얘들아? 아니지. 지금 장르 자체가 다른 게 아니야. 똑같은 뮤지컬인데, 자, 똑같이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가지고도 얘가 생각하는 뮤지컬과 얘가 생각하는 뮤지컬이 다르다는 거죠. 그쵸? 얘는 내용과 형식을 모두 중요시하고 얘는 그냥 형식만 중요시하는 거지. 즉, 장르는 같아요. 됐어. 자, 그 다음에 4번. 니은은 기억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주류야? 아까 뭐라 그랬어? 주류는 아직 안 됐다라고 했지. 자, 그 다음에 5번. 니은은 기억에 비해 더 진지한 정신적 가치. 얘들아, 심오한 진지한 정신적 가치 누가 더 중요시하니? 얘가 더 중요시하죠? 그러니까 5번도 안 돼.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자. 자, 캐츠에 대한 감상 중 최근의 관점. 얘들아, 최근의 관점이 뭐였지? 최근의 관점? 아까 그 최근의 관점이 어디 나와 있었어요? 어디 있어? 자, 세 번째 단락의 맨 끝에 있죠. 그쵸? 뮤지컬을 레뷰, 즉 버라이어티 쇼로 바라보는 최근의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뮤지컬을 레뷰라고 본다? 뮤지컬을 버라이어티 쇼라고 본다? 이게 둘 중에 뭘까요? 둘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바로 다음 단락을 한번 볼래? 자, 체계 이론 미학의 기준을 끌어들일 때, 즉 이 기준에서 봤을 때 레뷰로서의 뮤지컬은 예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최근의 관점에 더 가까운 거는 뭐가 되겠어? 얘네들에 가까운 내용이 되겠지. 이게 뭐야? 최근의 관점이야. 버라이어티 쇼를, 레뷰를 예술로 인정해주는 최근의 관점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용 중시해야 돼? 아니지. 형식만 뛰어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봐봐. 2번, 3번, 4번, 5번 볼까요? 2번에 어떤 말 있어? 주제 구현. 주제는 뭔데? 주제는 내용이야. 그지? 자, 그리고 3번 볼래? 노래의 가사. 자, 이 노래 가사라는 게 뭐야? 가사. 노래의 내용이지. 그치? 그 다음에 4번 볼래? 4번 원작의 심오한 주제. 자, 심오한 거 내용이지. 그치? 5번 봐봐. 인간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진지한 거. 심오한 정신적 내용이죠. 결국 2, 3, 4, 5번은 다 뭐니? 최근의 관점과는 거리가 멀어. 얘는 내용보다, 그치? 내용은 그냥 벗어나서, 아까 선생님 여기다도 X를 해놨구나. 그치? 내용은 별로 중요시 않고,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그치? 형식적인 거. 이거를 더 강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2, 3, 4, 5번은 다 최근의 관점이라고 볼 수 없죠. 고전적인 기준, 전통적인 기준에서 보는 거야. 1번을 보세요. 하나 남은 거. 자, 멋진 춤과 노래가 어우러진 공연이 충분한 볼거리를 제공했기 때문에 원작과 관계없이 만족했다는 겁니다. 즉, 원작의 내용과 관계없이 이거를 충실하게 했든 못했든 간에 볼거리가 충분하고 노래와 춤이 멋있었다. 이쪽의 관점에 가깝겠죠. 그쵸? 자, 9번의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자,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가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볼까?
일단 우리는 그러면 가와 나도 이거에 따라서 나눠놔야 돼. 일단 가를 봐봐. 종합예술의 기원인 그리스 비극은 형식적 측면에서 높은 수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세계와 삶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을 이끌었다. 아이고. 자, 가는 뭡니까? 자, 그리스 비극. 자, 그리스 비극은 형식적으로도 훌륭하지만 뭐라고? 세계와 삶에 대한 인식은 내용과 관련된 거 아닐까? 그치? 자, 그러니까 이 그리스 비극은 어때요? 전통적 철학적 미학에 더 가깝겠죠. 그쵸? 그 사람들이 더 좋은 평가를 내리겠죠. 자, 그런데 나를 볼까? 반면 근대의 오페라는 그 발전 과정에서 점차 아리아 위주로 편성됨으로써 심오한 지적, 도덕적 관심이 아니라 얘들아, 선생님 지난 시간에 알려줬지? A는 B가 아니라 C다라고 하면은 C가 핵심인 거야. 자, 심오한 지적, 도덕적 관심이 아니라, 즉 얘는 심오하지 않아. 그죠? 그리고 음악, 내적 요소에 지배됐대. 내적 요소? 아까 비슷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가볼까? 자, 보세요. 이 관점에서, 전통적 철학적 미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얘네들은 외적인 것들을 중시하죠. 외적 연관. 그치? 음악 외에 다른 요소들을 중요시하지. 그리고 이 체계이론 미학에서는 그런 음악 외에 다른 것들을 벗어나서 자기 연관, 즉 자기 안에 있는 걸 중요시해. 이게 바로 내적 요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때? 딱 느낌이 오지? 얘는 동그라미고 얘는 세모야. 자, 그러면 보세요. 1번, 가는 즐거움의 제공을, 나는 교훈의 제공을 목표로 삼고 있구나. 자, 즐거움과 교훈? 그렇게 딱 맞진 않지만 굳이 따져본다면 뭐야? 얘는 즐거움을 더 중요시하고 얘는 심오한 내용이니까 교훈을 더 중요시하겠지. 그치? 바뀌었어. 자, 2번, 가는 자기 연관적이지만 나는 외적 연관에 의해서 지배되는군. 얘들아, 외적 연관은 아까 우리가 동그라미 쳤던 말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동그라미는 동그라미끼리 모이고 세모는 세모끼리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자, 아까 동그라미에 외적 연관이 있었는데 지금 나를, 세모를 가지고 외적 연관에다가 붙이는 거야? 안 되잖아. 그치? 자, 그리고 자기 연관적인 거는 뭐야? 얘잖아. 나잖아. 그래서 2번도 가나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가와 나는 모두 고전적 기준에 따라 아니야. 고전적 기준이 높이 평가해주는 건 가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가와 나는 모두 각각의 시대에 걸맞은 레뷰다. 얘들아, 레뷰는 최근의 관점. 세모와 관련이 있어. 가는 안 돼. 남은 거 하나지? 3번 봐봐. 자, 가는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를, 나는 미적 유희를 추구한다. 이게 답이 됩니다. 그쵸? 가를 봐봐. 그리스 비극은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도 뒷받침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너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 그랬지.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아까 강조를 했던 거야. 자, 아까는 선생님이 하지 않았던 얘기인데 지금 다시 해줄게. 있잖아, 너희가 함정에 빠졌던 이유가 뭔지 아니? 이걸 몰라서 그래. 자, 9페이지 다시 가보세요. 자, 9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을 봐봐. 거기 끝부분에 봐봐. 심오한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라는 말이 나와 있지. 그치? 이미 이걸로 이제 3번이 답이라는 거는 끝난 거야. 그죠? 가는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를 이라고 했잖아. 그대로 이게 전통적 철학적 미학의 설명에 나와 있지.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 자체는 맞아. 답은 찾았는데 봐봐라. 아까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내용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내용과 형식이 조화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자, 근데 있지. 원래는요. 여러분이 정말 언어를 잘했다면 아니면 이 개념을 알고 있었다면 두 번째 단락을 안 읽었어도 첫 번째 단락만으로 내용과 형식이 조화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미치겠지. 그치? 자, 이거야 얘들아. 거기 보면 미적 형상화라는 말이 있어요. 이 미적 형상화라는 말은 좀 어려운 단어긴 해. 여러분한테 있어서.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일단 여러분을 함정에 빠지게 두고 넘어간 거야. 자, 미적 형상화라는 단어는요. 형식을 갖춘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아, 진짜 반전이지 않니? 그치? 자, 그것만 내가 알았더라도
첫 번째 줄에서 이미 전통적인 미학에서는 내용과 형식을 모두 중요시하는구나. 알고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야. 이제 와서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됐지? 이젠 함정 뭐 이런 거 빠질 것도 없어요. 자, 어쨌든 형식과 내용을 모두 중요시하는 그리스 비극 어때요? 정신적 내용의 미적 형상화를 담고 있는 즉 전통적 철학적 미학이 좋아하는 그런 예술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뭐라고? 3번에 보니까 10번에 3번 다시 봐봐. 나는 미적인 유희를 추구한다 라고 했어. 미적인 유희라는 거는 뭡니까?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운 예술과 관련된 유희, 놀이라는 거야. 그저 즐기고 볼거리가 풍부하고 이거 보고 재밌으면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10번의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1번은 이거는 뭐예요? 어휘 문제.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그런 문제라고 했지. 자, 이게 뭐냐? A가 소홀히 한다면 이었잖아. 소홀히 하는 게 뭐예요? 대충 하는 거 아니야? 그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 중요시하지 않고 대충 한다. 3번. 등한시 한다면 요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예술 지문 풀어봤습니다. 예술은 이론을 주고 그거를 적용해 보라 그래. 근데 적용할 때는 반드시 관점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지문에서는 관점이 이렇게 하면 4개구나. 2개가 나왔단 말이야. 그 2개의 관점은 동그라미와 세모로 미리 구분해둔다. 정리됐죠? 자, 그러면 오늘의 명언 타임입니다. 자, 오늘 명언은요, 조수현 학생이 올려줬어요. 우리 수현이가 굉장히 이 수강후기 게시판에서 활동을 잘해주고 있어. 이 수현이가 올려줬고, 그리고 특이한 건 댓글로 양단비라는 친구가 또 추천을 해줬습니다. 아주 그냥 여러분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명언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수미터까지 찼나요? 노래야.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해버린 것을. 쏟아지는 햇살 속에 입이 바싹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창피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와, 우리 상황인데 이것도? 그치?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건. 끝난 뒤엔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자, SES의 달리기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겹지? 그치? 솔직히 말해. 지겹잖아. 힘들잖아. 숨이 턱까지 차잖아. 힘들잖아. 그쵸? 하지만 포기하면 될까? 자, 이미 시작해버린 거 어떡할 거니, 너희들? 이미 지금 우리 20강까지 들었는데 20강까지 들은 게 아까워서라도 포기 못하겠죠? 그죠? 지금에 와서 포기하면 지나간 시간들이 너무 아쉽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 게 아까워서라도 keep going, 계속 가야 됩니다. 지금 멈추는 건 노래에서 뭐라 그랬어? 창피한 거라 그랬지? 창피한 거야. 멈춰서는 안 돼. 그리고 약속할게. 끝이 있어. 끝난 뒤엔 여러분 정말 쉴 수 있습니다. 수능 끝나고 데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집에서 쉬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늦잠 자도 더 이상 엄마가 깨우지 않아요. 알겠어요? 냉장고에서 뭐를 꺼내 먹어도 엄마가 구박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때가 되면 정말 여러분의 세상이 올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가자.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 분석이 끝났습니다. 본격적으로 수능 특강의 문제들을 풀어볼 차례죠. 자, 인문의 첫 번째 시간 12쪽입니다. 자, 12쪽 인문 1. 자, 첫 번째 지문으로 나와 있는 게 기억은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봐서 기억이 나옵니다. 기억. 인간의 기억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인간의 기억은 분야가 어디에 속하냐? 심리학에 속합니다. 자, 이 심리학 지문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 뒤에도 있고 되게 많아. 여러분 심리학 지문이 나올 때는요, 주로 뭐가 나오냐? 심리학이라는 거는 인간이 결국에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다 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심리학에는 어떤 현상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 자, 현상이 나타나게 된 원인을 밝히고 있는 그런 글들이 대부분이죠. 자, 그리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원인을 다 똑같이 생각하지는 않죠.
학자에 따라서, 심리학자에 따라서 원인 분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심리학 지문이 나오게 되면은요, 역시 여러분들은 견해, 즉 관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사람은 어떤 관점, 이 사람은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지문 보기 전에 문제를 한번 보고 올까요? 대충 살짝 한번 훑어보고 옵시다. 자, 1번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선생님 보니까 내용 확인하는 문제와 내용과 그리고 논지 전개 방식이 혼합돼 있어요. 선택지에 보니까. 그치? 그래서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뭐 아니면 구체적인 예를 활용하고 있다, 차이를 통해, 이런 말들은 내용 전개 방식과 관련된 거야. 그치? 그런데 그것만 물어보지 않고 이 지문에 나와 있는 정보와 묶어놓고 있어. 조금 까다로워, 그래서. 그 다음에 2번, 기억과 니은의 비교? 어라? 이거 우리가 좀 전에 했었던 거 아니야? 우리는 또다시 동그라미와 세모를 만나게 된 겁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항목에 비교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억과 니은이 뭔지 일단 찾고 걔네들에 관련된 것들에 이런 도형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뭘까? 자, 위글에는요, 어떤 심리학의 이론이 있습니다. 보기에는 뭐가 있을까? 사례가 있겠지. 결국 이 문제는 뭐다? 적용하는 문제야. 이론이 나오면 반드시 사례 적용이 문제로 따라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살펴봤을 때 이 지문의 핵심 뭘로 잡고 가야 될까요? 요걸로 잡고 가야 된다. 자, 동그라미 세모와 표시하는 이유는 뭐다? 분명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려고 이 2번에 1, 2, 3, 4, 5번에는 뭐가 있을 거다? 반드시 바꿔치기 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자, 비문학에서는 바꿔치기를 주의해야 돼. 이건 선생님이 나중에 다시 얘기해 줄 거야. 동그라미와 세모를 살짝 바꿔치기 해놓고 말이 되게 써놓는 거야. 마치 말이 되는 것처럼. 하지만 여러분은 속지 않을 수 있어. 왜? 우리는 얘네들로 무장했으니까. 됐지? 자, 그럼 같이 한번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은 지각의 작용 방식과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신작용이다.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은 이러한 기억이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의 작용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뭐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어쨌든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이 뭘까요? 기억이라는 것은 뭐다? 신체의 작용이다. 됐어. 그 다음 넘어가. 그는 기억을 자전거 타기처럼 어느 정도 훈련된 행동을 할 때 바탕이 되는 습관 기억과 어라? 자, 이 습관 기억을 가만히 보니까 아까 우리가 비교해야 할 기억과 니은이 있었죠. 기억이 뭐야? 습관 기억이야. 니은이 뭐야? 이미지 기억이야. 결국 얘네들이 이 글의 핵심어라는 얘기야. 그러면 핵심어가 등장하면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다가 밑줄을 치셔야겠죠. 습관 기억 동그라미 해놓고 이 습관 기억의 정의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습관 기억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 자, 하나씩 정리를 해볼까? 자, 습관 기억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훈련된 행동을 할 때 바탕이 된다는 겁니다. 얘들아, 훈련의 동그라미를 그럼 합니다. 우리가 습관 기억에는 앞으로 동그라미를 할게요. 자, 그리고 현재 여러 가능한 행동들 중에서 과거의 이미지들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선택적 행동을 하게 하는 이미지 기억으로 나누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니은을 보니까 이미지 기억이야. 여기에 이미지 기억에도 여러분이 세모를 해야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게 있죠.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첫 번째 단락의 끝부분에는 이 글의 앞으로의 내용이 암시되어 있다 그랬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그는 이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이 기억을 두 가지로 나눴어. 그 두 가지는 바로 뭐다? 습관 기억과 이미지 기억이다. 자, 이게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었단 말이야. 그럼 앞으로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습관 기억이란 이러이러한 것들이야. 이미지 기억이란 이러이러한 것들이야. 얘 한 단락 나오겠지. 그치?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을 볼까?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봐봐. 자, 걷거나 글씨 쓰기가 그렇듯이 습관은 신체의 단련과 관련된 것이다. 습관 기억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동그라미 무지하게 해야 된다, 얘들아. 자, 습관.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지적 학습도 습관과 관련이 깊다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지적으로 머리를 써서 뭔가를 학습하는 것, 뭔가를 배우는 것도 바로 이런 습관과 관련이 깊다는 거죠. 이런 학습에도 무수한 반복적 훈련이 필요하다. 아, 습관 기억. 자, 습관 기억에는 뭐가 필요하다?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그죠? 훈련을 통해서 습관 기억을 높일 수 있다는 거겠죠. 반복적으로 해서. 그죠? 습관은 동일한 노력을 반복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전체 내용을 분해하고 재구성하여 차츰 자기 것으로 습득해 간다. 자, 습관 기억 그 반복 훈련에는 뭐가 들어있다? 분해와 재구성 과정이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네. 얘네도 역시 동그라미 해줘야겠지. 그러나 반복된 노력이 늘 같은 것을 재생산한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신체의 반복적 활동은 매번 나타나는 미세한 차이들을 수용하면서 결국에는 하나의 완성된 습관을 만들어내는 나름대로의 목적과 규칙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습관 기억의 특징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모국어 습득, 숫자나 도구의 명칭 이건 뭐니? 예지, 그치? 자, 습관 기억으로 하게 되는 것들, 얻게 되는 것들, 예. 자, 모국어를 습득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숫자, 뭐 도구의 명칭, 자, 이런 것들을 암기하는 것이 바로 습관 기억과 관련된 활동이라는 거야. 이처럼 일정한 운동 기제의 형태, 자, 거기에도 동그라미 하셔야죠, 그쵸? 자, 운동 기제의 형태로 뭐? 보존되는 기억을 습관 기억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습관 기억에 관련된 뭐 핵심어들이 다 나왔습니다. 자, 핵심어를 선생님이 왜 동그라미를 하게 시켰을까요? 왜 이걸 시켰을까? 자, 2번 문제를 살짝 봐봐. 자, 2번 문제 1, 2, 3, 4, 5번을 보면 다 어때? 여기 나와 있는 핵심어들이 마구 깔려있죠. 그쵸? 이거 안 해놨으면 어쩔 거야? 너네 이거 나중에 어떻게 다 찾아올 거야? 못 찾아. 도형으로 찾아오면 된다는 거야. 자, 계속해서 세 번째 단락을 볼게요. 자, 세 번째 단락 그럼 뭐에 관련된 거겠니? 니은. 이미지 기억에 관련된 게 나오겠죠. 자, 우리는 과거의 이미지들 또한 기억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기억은 전혀 습관적인 특성을 갖지 않는다. 자, 뭐야? 이미지 기억은 습관적인 특성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습관 기억과 달리 얘들아 여기에 별표를 하여라. 자, 습관 기억과 달리라는 말 이런 유형의 문장을 여러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유형의 문장 즉 A는 B와 달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는요 얘들아 너희들이 주의해야 될 거 만약에 A에 P라는 속성이 있다면 B에는 반드시 그 P가 없어야 합니다. not P가 와야 돼. 선생님 좀 수학 잘하는 것 같아. 이런 거 써먹으니까. 그치? 자, A가 P라는 속성을 갖고 있다면 B는 그 P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B와 달리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만 없었으면 B에도 P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B와 달리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로 A에 P라는 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B에는 반드시 P가 있어야겠죠. 그쵸? 얘가 안 되면 얘는 되는 거고 얘가 되면 얘는 안 되는 거야. 반드시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 반대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봐봐. 자, 이미지 기억은 다시 어디였어 얘들아? 못 찾겠어? 세 번째 단락에 두 번째 줄 봐봐. 자, 습관 기억과 달리 운동 기제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조직화되지 않았다 그랬어. 즉, 습관 기억과 달리 얘는 뭐야? 조직화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습관 기억은 조직화되었다는 뜻이야. 그죠?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 B와 달리라고 했을 때 자, A는 B와 달리라고 해서 이 A가 지금 이미지 기억이잖아. 얘는 조직화되지 않았어. 이 P를 조직화라고 보면 헷갈리니까 지워버려. 자, P를 조직화라고 보면 얘는 조직화되지 않았어. 그럼 얘는 분명 조직화가 됐을 거라는 거지. 습관 기억과 달리. 그러면 우리는 습관 기억에 무슨 말을 더 써넣을 수 있을까? 조직화라는 말을 쓸 수 있겠죠. 근데 너희들은 쓰는 게 아니라 이 조직화에 뭘 쳐야 돼? 동그라미를 쳐야 돼. 그죠? 자, 조직화된 거는 습관 기억이야. 얘는 그렇게 되지 않아.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 반사적 반응을 보이지도 않으며. 즉, 이미지 기억이 반사적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습관 기억은 반사적 반응을 보인다는 거지. 그치? 거기에도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그쵸? 반사적
반응에도 동그라미 쳐줘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처음 나타난 그대로 정신에 보존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야? 뭐와 달리가 아니라 이미지 기억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래서 이미지 기억은 처음 그대로를 보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계속 세모를 쳐야 돼요. 또한 각각의 이미지들은 그것이 생겨난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미지 기억은 이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줘요. 그렇죠? 뭐 시간과 장소를 이미지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당시 주변 환경으로 인해 느꼈던 여러 가지 느낌이나 행동, 단번에 느낀 대상들이 서로 얽혀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인상으로 남아있다는 거지. 이미지는 하나의 어떤 인상이야. 다시 말해 특정한 사건을 일으킨 모든 상황을 포함한 것이 이미지다. 자, 이미지는 상황을 포함해. 그리고 이 이미지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미지 기억이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는 것을 이미지 기억이라 한다. 따라서 이미지 기억은 뭘 가진다? 날짜를 지닌다. 자, 날짜 세모한다. 자, 그리고 그것이 생겨난 모습 그대로 있으며 그대로 여기 있었죠. 그쵸? 자, 그리고 습관 기억처럼 반복할 수 없다는 특성이 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습관 기억에는 반복이 있었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어. 하지만 이미지 기억은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반복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니? 세모가 아니라 안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렇다면 자, 마지막 문단을 봅니다. 그렇다면 자, 지금까지 습관 기억이란 뭐고 이미지 기억이란 뭐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두 기억은 서로 간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것일까라고 해서 두 가지 기억의 영향 관계가 제시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습관 기억은 이제 동그라미 또 해야 돼. 베르그송에 의하면 습관 기억은 신체 행동 방식과 관련되므로 현재성 동그라미, 유형성 동그라미 합니다. 자, 이와 달리 이미지 기억은 다시 세모죠. 자, 저절로 보존되고 변덕스럽게 재생되므로 현재와 관련이 적은 우발적 기억이다. 자, 우발적에 세모하세요. 자, 따라서 습관 기억과 이미지 기억은 서로 관계없이 작동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두 기억이 완벽하게 독립된 것은 아니다. 자, 뭐야? 선생님이 A는 B가 아니라 C다. 즉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역시 집중. 더 나아가서 집착을 해야 돼. 자, 보세요. 뭐야? 독립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말이 핵심이겠죠? 독립된 게 아니라 뭐다? 그 밑에 줄에 뭐라고 나와 있니? 서로 의존적이라고 돼 있죠. 결국 이 두 가지 기억의 관계는 어떤 관계다? 얘네들은 서로 의존적인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는 습관 기억으로 인해 이미지 기억이 억제되기도 하며, 즉 얘 때문에 얘가 억제되기도 하고요. 또 뭐야? 그 반대로 얘의 작동으로, 이미지 기억의 작동으로 습관 기억이 억제되기도 한다. 서로 의존적이기도 하고요. 서로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아울러 이미지 기억을 붙잡아두고 반복을 통해 암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이미지 기억 중 일부가 습관 기억으로 바뀌기도 한다. 얘도 반복을 하게 되면 이 중에 일부가 이걸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과거의 특정 사건들이 어렴풋이 기억나지만 그것과 관련된 시간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 비개인적인 습관 기억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미지 기억은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된 거 시간, 장소, 상황 이런 분위기들이 사라지면 그냥 습관 기억이 되기도 한다. 이게 뭐야? 관계야. 그럼 문제를 풀어보자. 자, 1번.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내용을 확인하면서 논지 전개 방식도 확인하는 문제라고 했죠. 자, 먼저 1번부터 볼까? 이미지의 성격을 바탕으로 이미지 기억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정의하고 있다는 거야. 자, 정의하는데 아까 뭐라 했어? 이미지에 이러한 성격이 있는데 이 이미지를 기억하는 게 이미지 기억이야. 그래서 이미지 기억은 이런 성격을 가지게 돼 라고 한 거지. 그치? 자, 그러니까 1번 맞죠.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습관 기억과의 차이를 통해. 자, 차이가 뭔가? 대조죠. 아까 이미지 기억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 그랬어? 이미지 기억은 습관 기억과 달리, 즉 다른 점, 차이점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기억의 특성을 제시를 했지. 자, 그 다음에 3번. 자, 습관 기억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활용하고 있다. 자, 습관 기억에서 예가 나왔죠. 모국어 습득이라든가 숫자나 뭐 도구의 이름을 암기하는 것.
예시가 나왔죠. 그쵸? 이건 예시야. 4번, 기억을 습관 기억과 이미지 기억으로 나누고, 그죠? 분류를 했죠. 첫 번째 단락에서 일단 분류를 했고, 두 번째 단락에서 이 내용, 그치? 세 번째 단락에서 이 내용, 마지막에서는 뭐야? 걔네들의 관계를 설명했다. 맞아요. 자, 5번, 이미지 기억이 변화되는 양상. 얘들아, 이미지 기억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 양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기억의 한계 나옵니까? 안 나오지?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5번이야.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냐? 바로 개념이죠. 자, 오늘 이 부분에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논지 전개 방식이라는 거야. 자, 논지 전개 방식 여러 가지가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개념에서 정말 비문학 부분에서 개념 급탑제 강의를 엄청나게 이 논지 전개 방식을 해줬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몇 개가 나와 있어. 정의 나오고, 그치? 대조 나오고, 예시 나오고, 분류 나오고 있죠. 그쵸? 이런 논지 전개 방식은 여러분들이 그 용어들을 알아두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의 중요한 개념이야. 자, 다음으로 2번 가자. 자, 습관과 이미지, 습관 기억과 이미지 기억, 이 기억과 니은의 비교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왜? 이미 우리는 동그라미와 세모를 다 해놨기 때문에. 기억과 관련된 거에는 다 동그라미가 있어야 되고요. 니은과 관련된 거에는 다 세모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조하는 문제야.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대로 이것들을 다 집어넣어 보십시오. 자,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게 하나 있을 거야. 뭐가 문제야? 3번 봐봐. 자, 기억 뭐지? 기억은 동그라미야. 자, 이거는 운동기재 형태로 보존되는 기억이다. 운동기재 찾아보니까 있어. 맞죠? 그쵸? 그런데 니은은 어디 있어? 정신에 보존되는 조직화된 기억이다. 자, 조직화가 동그라미인데? 그치? 자, 우리는 지금 기억은 동그라미가 되어 있어야 되고 니은과 관련된 거는 세모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운동기제라는 말과 조직화라는 말을 모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야. 결국 둘 다 습관 기억에 대한 설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3번이다. 자, 마지막으로 3번 문제, 적용 문제입니다. 자, 이런 적용하는 형식의 문제 역시 정답률이 떨어집니다. 이유는 뭐? 어려워서도 있겠지만 포기한다는 거야. 포기하지 마, 얘들아. 이거 되게 쉬운 문제야. 이거 있잖아요. 선생님이랑 같이 화면으로 보면서 하나씩 알려줄게요. 보시죠. 자, A 봐봐. 지금 이 A의 상황은 뭐냐 하면은 봐봐라. 반복. 우리 아까 반복에 동그라미 하지 않았니? 즉, 이거는 뭐다? 습관 기억과 관련된 거예요. 자꾸만 반복하다 보니까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려움 없이 그 시를 암송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A는 뭐다? 얘는 습관 기억에 관련된 사례가 되겠죠. 자, 그럼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자, A는 시 읽기를 반복하면서 처음과 다른 미세한 차이를 수용하여 기억으로 저장한 것으로 이미지 기억과 관련이 있니? 아니지. 습관 기억과 관련이 있죠. 그쵸? 1번 틀렸네. 자, 그 다음에 B를 볼까요? 자, 나는 그 시를 1월 4일부터 날짜가 나왔네. 아까 우리가 날짜에 세모를 했을걸요? 그쵸? 즉, 세모라는 거는 얘는 이미지 기억이란 얘기야. 그치? 자, 날짜가 있고요. 도서관, 장소가 있네요. 이미지 기억은 시간과 장소를 지닙니다. 그쵸? 첫째 날에는 낭독이 어려웠다. 다음날 오전에 집중하고 있을 때 알람 소리에 놀랐었다. 이런 것도 어떤 하나의 상황이 되죠? 이미지 기억에는 상황이 있다 그랬어. 셋째 날 시를 외우는 도중 문득 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자, 얘는 뭐야? 날짜가 있고 상황과 함께 어떤 인상으로 기억이 된다는 점에서 얘는 이미지 기억에 대한 사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2번 볼래? 자, B는 시를 외우면서 일어난 일들이 각각 개별적인 특성을 간직한 채로 기억되고 있어 습관 기억과 관련이 있다? 이거 습관 기억 아니야. 이미지 기억이라고 그랬지? 2번도 틀렸어. 됐죠? 자, 그리고 4번 한번 볼래? 4번? A와 같이 습득된 기억이 계속 유지되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떠올릴 수 있는 B의 경우와 같은 기억으로 전환될 수 있다. 자, A는 습관이었고요. 자, B가 이미지였는데 아까 뭐라 그랬지? 이미지를 반복하면 습관이 될 수 있다 그랬지. 근데 4번에서는 뭐라 그랬어? A를 반복하면 B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 이거는 뭐야? 서로 바꿔치기 한 거야. 너희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4번도 틀렸죠. 그쵸? 그 다음에 5번 볼래? 자, B의 경우와 같은 기억이, 즉 이미지 기억과 같은 경우의 기억이 쇠퇴하여 자, 사건을 어렴풋이 기억하지만 시간이나 분위기가 사라지면 아까 이거는 뭐예요? 지문의 마지막 줄에 있었던 내용인데, 그치?
어렴풋이 기억나지만 시간이나 분위기가 사라지면 이미지 기억은 습관 기억으로 또 바뀔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B는 A가 될 수 있다. 5번이 맞는 설명이야. 됐죠? 자, 답은 나왔어 일단. 하지만 우리가 C를 한번 봐야 되겠지? 자, C는요. C가 아마 여러분이 어려웠을 거야. 자, 이거 봐봐. 자, 내 친구는 나에게 생소한 문자들을 몇 초 동안 보여주면서 그 문자들을 내가 잘 아는 동요를 부르면서 뭐 이런 친구가 있어. 이런 친구랑 친하게 지내지 마. 자, 생소한 문자들을 몇 초 동안 봤대. 이건 반복적으로 본 게 아니죠. 잠깐 본 거야. 그치? 그러면서 얘를 기억하라 그랬어. 내가 잘 아는 동요를 부르면서 기억을 하래. 그러나 나는 동요를 부르다 보니 친구가 보여준 그 문자들을 하나도 기억할 수가 없었다. 아까 우리가 이 두 개의 기억에 대해서 서로 관계를 따져준 적이 있었죠. 근데 뭐야? 자, 몇 초 동안 보는 거. 이거는 반복이 아닙니다. 즉, 어떤 그 순간의 인상으로 기억해야 되니까 이 문자를 기억하는 것은 이미지 기억이야. 그런데 내가 잘 아는 동요는 내가 그 동요를 잘 안다는 거 얼마나 수백 번을 불렀겠니? 그치? 얘는 습관 기억과 관련된 거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죠? 동요 때문에 문자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즉, 습관 기억이 이미지 기억을 억제한 예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3번을 볼까요? 자, 습관 기억이 이미지 기억으로 인해서 억제된 것을 보여준다. 이게 뭐야? 바꿔놨지, 그치? 얘가 얘를 억제한 건데 얘가 얘를 억제한 것으로 문장을 써놨단 말이야, 3번을. 그쵸? 이미지 기억으로 인해 억제됐다는 거는 이미지 기억이 습관 기억을 억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돼야 돼. 그죠? 자, 그래서 3번도 틀리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3번의 정답은 5번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풀었는데 얘들아, 뭘 할 수 있지? 습관 기억. 반복해서 훈련하면 된다는 거지.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뭘까? 언어도 마찬가지야. 언어는 이미지가 아니야, 얘들아. 반복해서 훈련하면 그 언어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고 습관으로 인해서 분명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좀 희망적이죠? 자, 다음 시간에 인문 1에 있는 나머지 두 지문 풀 테니까요. 반드시 예습하시고 오십시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